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만큼 위대한 신비는 없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성공적으로 해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념할 때가 있지 않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세상을 존속시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는 평생 진실을 찾아 헤맨다. 특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믿음을 가지면 간단히 해결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믿음을 가지면 삶은 더 행복해진다. 노력만 하면 어떤 일에서든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어내기까지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하고 세상에는 이치와 도리와 질서가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내려 한다. 때로는 타당한 이유를,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찾아내기도 한다. 때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기도 한다. 그런데 올바른 이유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미지의 축복에 감사하라. 힘들 때면 과거의 좋은 시절을 회상하며 삶이 우리에게 준 멋진 선물들에 감사한다.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축복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은 풍요롭고 자애로워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축복을 주리라는 믿음 말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축복을 받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축복에 대해 감사할 거라는 확신 말이다. 행복을 찾아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비한다. 화려하고 비싼 음식을 많이 먹고 호화롭게 휴가를 보내고 성대한 파티를 열고 좋은 곳에 살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정말 덧없다.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화려한 휴가를 보냈더라도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성대한 파티 후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기다리고 있고 잔뜩 기대하고 샀던 좋은 옷이 생각만큼 어울리지 않기도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행복을 얻었으나 그 유효 기간은 무척 짧다. 그러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면 항상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재산이든 돈이든 인기든 간에 현재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데 과연 조금 더 가지게 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의 묘약이다. 긍정적인 사고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긍정적인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 또한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병을 극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아플 때도 효과가 있는데 아프지 않을 때는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는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순 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 때문에 쉽게 기분이 상한다. 그건 아마도 적극성을 암묵적인 비난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의 소극성에는 나약함, 두려움, 방종이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 때문에 별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그건 아마도 소극적인 사람들이 쉬운 상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을 상대로 겨룰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가장 비싼 사치이다.
화를 낼 때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예컨대 주방 청소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리거나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기둥에 박기도 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기도 한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더욱 화가 난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꼴이 된다.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만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보라는 뜻이다. 어느 누구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과 젊음을 믿어라. 그리고 끊임없이 모두 다 하기 나름이야 라고 되뇌어라.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두가 중요한 존재이다. 어느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거나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이러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여 어떤 날은 너무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날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 누구나 세상 어디에선가는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상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만큼 큰 도움은 없다. 매뉴얼만 읽고서는 뭔가를 완전히 습득할 수 없다. 실제로 조작해 봐야만 완전히 체득할 수 있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킬 때 혹시 접시라도 깨지 않을까 불안하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혼자 집을 보도록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뭔가를 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아이는 영원히 자립하지 못한다.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 다른 이들이 자기만큼 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직접 할 생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믿고 책임을 부여하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절대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라.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폭풍은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것이다.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 결과 원래 사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사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버리기도 한다. 잘못될까 두려워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태도를 바꾸어야 할 때는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다만 내 감정을 충실히 따를 뿐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지내온 세월과 경험 덕분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한다. 물론 직관에 충실히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 덕분에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육감이 더 발달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의 기쁨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남은 시간도 즐거워진다.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하라. 따스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직장, 우리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하루, 신선한 공기 등등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가장 큰 행운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의 꽃이 피도록 가꾸어주는 신비스러운 정원사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한다.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멋진 일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생긴다. 곰곰이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삶은 더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우리가 어렵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도래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행을 싫어하는 만큼 어려운 현실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너무 안락한 삶을 살다 보면 만족감에 도취되어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눈과 마음을 닫고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안락한 삶을 즐기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폭제로 삼는다면 힘든 시기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세상은 정말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 존재하는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세상이 신의 질서 속에서 돌아가든지 자연 질서 속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질서에 따라 운영되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상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과학 이론에 따르면 아마존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만으로 미국 텍사스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이다. 이는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정한 우정은 친구들의 수가 아니라 그 깊이와 소중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파티 같은 삶을 살고 달력을 꽉 채울 정도로 사교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진정한 친구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준다. 그들은 때때로 쓴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좋은 시절을 보내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지켜봐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준다. 유머 감각은 리더십 기술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비법 중 하나이자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혼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유머 감각을 발휘하라. 직장에서도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삶의 철학이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일에 성급하게 뛰어들고 마지못해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며 사소한 일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면 스스로도 한숨이 푹푹 나온다. 삶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이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때로는 남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우리는 남에게 이용당할까 두려워 방어벽을 높이 쌓는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심한다. 때로는 믿지 못하는 것보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햇볕이 내리쬐는 저 멀리 높은 곳에 야망이 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고개를 들어 그 아름다움을 보며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다. 우리는 식료품 사기, 세탁물 찾기, 세차하기 등 다이어리에 해야 할 일을 기록하면서 하루 아니면 일주일 단위의 작은 목표를 세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큰 포부를 담아 장기적 목표를 세우라. 그 목표는 높아서 몸을 쭉 뻗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환경 속에서 최고의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래된 친구가 가장 좋은 거울이다. 오래된 친구들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들은 우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나 과장해서 반응하면 금방 알아챈다.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할 수 없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억지 웃음을 보인다. 그리고 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첫인상이 좋지 않고 해서 싫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마음을 활짝 열면 그들 역시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의라는 잘 정제된 기름을 우정이라는 기계에 바르는 사람은 현명하다. 친구란 함께 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친구를 특별히 대해줄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특별히 대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친구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보여주는데 인색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